오늘 아침 신문 부고란을 보셨나요? 78세, 76세, 79세. 유독 70대 후반에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걸 눈치채셨을 겁니다. 80이라는 숫자, 단순한 나이가 아니라 우리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음일지도 모릅니다. 의학계에서는 80세를 장수의 관문이라고 부릅니다. 이 관문을 넘으면 90세, 100세까지도 건강하게 살 확률이 급격히 높아지죠. 반대로 이 관문 앞에서 주저앉는 분들에게는 분명한 패턴이 있었습니다. 오늘은 그 패턴, 그 공통점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. 먼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. 지금 이 순간 어젯밤 몇 시에 주무셨는지 기억나시나요? 새벽 2시? 3시? 아니면 TV를 보다가 깜빡 졸았다가 다시 깨서 뒤척이셨나요? 수면이라는 게 참 묘합니다. 젊을 때는 밤을 새워도 다음날 멀쩡했는데 나이가 들수록 잠 한 시간이 아쉬워집니다. 그런데 더 아이러니한 건 정작 잠이 필요한 시기에 잠이 달아난다는 거죠. 70대가 되면 평균 수면 시간이 6시간도 채 안 됩니다. 5시간, 4시간. 점점 줄어들죠.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자연스러운 노화가 아니라는 겁니다. 수면 부족이 부르는 연쇄 반응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?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우선 뇌에서 일어나야 할 청소가 제대로 안 됩니다. 낮 동안 쌓인 노폐물, 특히 치매를 일으키는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물질이 깊은 잠을 잘 때만 제거되는데 이게 계속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? 기억력이 떨어지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결국 인지기능 전체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. 그뿐만이 아닙니다. 잠을 못 자면 면역세포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. 감기 한 번이 폐렴으로, 작은 상처가 큰 염증으로 번지는 이유가 여기 있죠? 실제로 하루 5시간 이하로 자는 분들은 7시간 이상 자는 분들보다 사망률이 1.5배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. 그런데 말입니다. 수면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. 바로 우리가 매일 잃어가고 있는 것, 근육입니다. 지금 잠깐 의자에서 일어나 보실래요? 손을 짚지 않고 일어나셨나요? 만약 손을 짚어야 했다면 이미 시작된 겁니다. 근육 감소가 말이죠. 40대부터 매년 1%씩 근육이 사라진다고 합니다. 70대가 되면 젊을 때의 절반도 안 남죠. 특히 허벅지 근육, 이게 문제입니다. 허벅지는 단순히 걷는 데만 쓰이는 게 아닙니다. 혈당을 조절하고 혈액순환을 돕고 뼈를 보호하는 우리 몸의 제2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죠.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들 사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. 낙상은 시작이 아니라 결과다. 무슨 말일까요? 넘어져서 다리가 약해지는 게 아니라 다리가 약해져서 넘어진다는 거죠. 그리고 한번 넘어지면, 특히 고관절 골절이라도 당하면 1년 안에 사망할 확률이 20%가 넘습니다. 생각해보세요. 침대에 누워있는 2주 동안 근육의 23%가 사라집니다. 회복하는 데는 몇 달이 걸리죠. 그 사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. 여기서 잠깐, 혹시 지금 이런 생각하고 계신가요? 나는 매일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하는데. 맞습니다. 운동 중요하죠. 그런데 운동만큼,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. 바로 우리가 무시하고 있는 조용한 살인자들입니다. 혈압약 드시는 분 계신가요? 당뇨약은요? 콜레스테롤 약은? 아마 상당수가 하나쯤은 드시고 계실 겁니다. 그런데 약을 드시면서도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. 별로 아픈 데도 없는데 꼭 먹어야 하나? 고혈압, 당뇨, 고지혈증. 이 세 가지를 의학계에서는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릅니다. 왜일까요? 증상이 없기 때문입니다. 혈압이 180이 넘어도 머리가 안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. 혈당이 300이 되어도 멀쩡히 일상생활하는 분들도 있죠. 문제는 10년, 20년 후입니다. 높은 혈압이 매일매일 혈관벽을 때립니다. 설탕물 같은 피가 혈관을 녹슬게 만듭니다. 기름진 피가 혈관을 막습니다.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, 정말 갑자기 터집니다. 뇌졸중, 심근경색, 이런 이름으로 말이죠. 실제 통계를 보면 더 명확합니다. 80세 이전에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하는 분들의 87%가 이 세 가지 중 하나 이상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. 약을 안 먹어서가 아닙니다. 먹다 말다 하거나 임의로 줄이거나 요즘 좀 괜찮은 것 같아서라며 중단했기 때문이죠. 더 안타까운 건 이런 분들이 대부분 그때 제대로 관리할 거리라고 후회한다는 겁니다. 중환자실 침대에 누워서야 깨닫는 거죠. 증상이 없다는 게 건강하다는 뜻이 아니었다는 걸. 자, 여기까지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? 수면, 근육, 만성질환. 이 세 가지만 잘 관리하면 80세는 거뜬히 넘길 수 있을 것 같죠? 그런데 말입니다.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. 이건 약으로도 운동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. 작년 일본에서 발표된 연구 하나를 소개해드릴게요. 100세 이상 장수 노인 1000명을 조사했더니 공통점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. 건강한 식습관? 규칙적인 운동? 아닙니다. 바로 매일 대화할 사람이 있다는 거였습니다. 외로움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하루 15개비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해악을 준다고 합니다. 실제로 혼자 사는 노인의 사망률이 가족과 함께 사는 노인보다 32% 높다는 통계도 있죠. 외로움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추적해 볼까요?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말을 안 하게 됩니다.
말을 안 하면 뇌의 언어 중추가 퇴화합니다. 대화가 없으면 생각도 단순해지고 감정도 메마릅니다. 웃을 일이 없으니 엔돌핀도 안 나오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은 계속 분비됩니다. 이 코티솔이라는 놈이 참 지독합니다. 혈압을 올리고 혈당을 올리고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. 우울증을 부르고 불면증을 만들고 식욕까지 떨어뜨립니다. 결국 앞서 말한 모든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거죠.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외로움이 외로움을 낳는다는 겁니다. 처음엔 혼자가 편해라고 시작합니다. 그러다 굳이 만날 필요 있나 싶고 귀찮아가 되고 결국 만날 사람도 없어가 됩니다. 2단계까지 가면 다시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려워집니다. 최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조사한 바로는 주 1회 이상 사회활동을 하는 노인과 그렇지 않은 노인의 5년 생존율 차이가 무려 23%였다고 합니다. 운동이나 식단 관리보다 더 큰 차이입니다. 자, 이제 정리를 해볼 시간입니다. 80세를 못 넘기는 사람들의 공통점 4가지를 다시 한번 짚어봤습니다. 그런데 이 4가지가 따로 노는 게 아니라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. 잠을 못 자니 근육이 회복이 안 되고, 근육이 약하니 운동을 못하고, 운동을 못하니 만성질환이 악화되고, 몸이 아프니 사람을 안 만나게 되고, 외로우니 또 잠을 못 자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는 거죠.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? 해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. 이 고리의 한 부분만 끊으면 됩니다. 오늘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. 잠자리에 드는 시간을 30분만 앞당겨 보는 건 어떨까요?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한 층만 올라가 보는 건? 약 먹는 시간에 알람을 맞춰놓는 건? 오래 연락 안 한 친구에게 안부 전화 한 통 하는 건?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. 완벽할 필요도 없습니다. 다만 꾸준히 조금씩 매일 하는 게 중요합니다. 80세 그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. 그 시작점에 무사히 도착하느냐, 중간에 주저앉느냐는 지금 이 순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. 인생 100세 시대라고 하죠. 하지만 모두가 100세까지 사는 건 아닙니다. 80이라는 관문을 넘은 사람만이 그 자격을 얻는 거죠.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가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. 80세는 반드시 넘으실 겁니다. 그리고 90세, 100세까지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실 겁니다. 다만 그 시작은 오늘, 지금 이 순간부터입니다. 내일은 또 다른 건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.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.